저는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홍보부장입니다. 저희 학교 입학 설명에 참석해 주신 중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희 그 행사가 원래 6시부터인데 6시에 본 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학생들이 짧은 공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대전여상의 굉장히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저희 대전여상에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가 뭐 전공 동아리부터 아이들 취미생활하는 동아리, 봉사활동하는 동아리까지 해서 한 60여 개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2개 동아리가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오케스트라 공연단을 모셔서 한번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어떠셨나요? 저희 대전여상이 원래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또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 명문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소리를 듣는데 저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취미생활이나 악기 또 예능, 예술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연은 저희 대전여상의 또 다른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아람이라는 댄스 동아리입니다. 네, 댄스 동아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대전여상 저희는 댄스팀 아람입니다. Zij kan bukken op hele enge weer. Hey, wat doe je? Het is zonde als je zit. Geen ijs, maar je die hoort rit. Ben met Diplo in de club, het is lit. Dus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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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R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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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ar. 어떠셨나요? 저희 공연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희 학교 홍보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고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위한 도전, 그 도전의 멋진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곳. 오랜 전통이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를 빛내주는 곳. 따뜻한 감성과 지식을 겸비한 인재. 시대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주는 곳. 여기는 대전여자 상업고등학교입니다. 다들 명문 하는 이유가 명문이라는 타이틀이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취업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어디에 취업이 되느냐죠. 1948년 개교 이래 3만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국 최고의 상업정보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대전여상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지역 명문 특성화고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여상은 학년별로 차별화한 맞춤식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대전여상만이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극심한 취업난에도 취업 희망자 취업률 100%를 달성하며 취업 명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탄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대전여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기술인재 분야 대통령 표창을 2번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이냐? 그 흐름을 짚어야 그에 맞는 교육이 가능해지죠.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직업 수요에 맞춰 대전여상은 크게 IT 사무행정과와 회계융합행정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라 NCS 실무과정 위주로 학과를 개편하면서 교육과정의 초점을 보다 뚜렷이 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다니면서 든 생각은 이렇게 해서 취업이 안 되면 참 웃기겠다. 교육과정도 그렇고 방과 후 활동도 그렇고 실무 능력을 갖추는데 모든 게 안성맞춤이었다는 느낌? 대전여상의 높은 취업률은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에서 비롯됩니다. 꾸준한 진로 적성 검사 실시와 진로 지원, 포트폴리오 작성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교과에서 직업 기초 능력을 기르고 학년 학과별 자격증 로드맵을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무료 특강과 동아리 운영, 실무 능력 맞춤 교육 등을 통해 직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심화 동아리와 예술, 봉사 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찾고 공부와 취미 활동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또 다른 종류의 교육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좋았고, 이 이론에서 배우는 거랑 다르게 실무는 또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지고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더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대전여상은 졸업생과 재학생 멘토링 운영, 중소기업 이해 연수, 산업체 직무체험 등 다양한 연수를 통해 현장 맞춤식 취업 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학생들의 취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죠. 진로 탐색부터 비전 설계, 취업 준비까지 3년간 3단계의 진로 프로그램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죠. 진로를 선택한 이후에도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과연 취업만이 내 미래의 전부인가 하고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대학을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취업도 대학 진학도 놓치기 싫었거든요. 당장 배우고 싶은 게 없는데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고 싶진 않았어요. 대전 여상은 좋은 취업처로 취업 후 대학에 입학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다닐 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처음엔 어렵고 서툰 점이 많았는데 오히려 회사를 다니고 학교에 오니까 더욱더 배울 점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고민은 교사인 저조차도 매일같이 하는 고민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흔들리는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아 이거야 라고 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대전 여상을 선택함으로써 좋은 귀감이 되는 사례가 충분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좀 더 구체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다양한 직무 능력을 가진 미래 여성 인재로서의 도약을 대전 여상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도전하고 그 꿈을 꼭 성취하세요. 대전 여상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쩌면 불확실한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한 도전 역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꿈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의 곁에,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곁에 대전 여상이 함께하겠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세상을 선도할 인재가 되는 것. 대전 여상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공연하고 홍보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대전 여상 입학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본교의 홍보 영상에 많은 것이 녹아 있고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중3 여러분들, 그다음에 학부모님, 어머님, 아버님들 아마 입학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이셔서 아마 막막한 현실,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생들도 오늘은 인문계 갔다, 내일은 특성화고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놓인 현실은 지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반고, 보통교과 수업을 하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그다음 특성화고, 특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그다음 특목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놓여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선택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또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현실이나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내가 일반고를 갈지, 특성화고를 갈지, 특목고를 갈지, 마이스터를 갈지. 손을 이렇게 막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자, 선택이 완료됐으면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놓인 선택지에서 일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실제 내가 어디를 가고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대전 여상에 입학 설명회 오신 이유도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일반고는 한 1,70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1,689개의 학교가 있고, 특성화고는 498개, 특목고 101개, 마이스터고 47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고를 가서 우리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부모님 세대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2030 백수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다고 하는데 그 백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고가 1689개의 특목고 합치면 근 2000개 정도 되고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뭐 50만이 깨졌다고는 하지만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년제를 나와서 졸업해서 지금 2030 실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100만 명 이상이 되고요. 그럼 내 자녀가 저 길을 갔을 때 100만 명분의 1의 경쟁률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수학고는 5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대전여상 같은 상업계열은 한 220개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학생 수를 붙이면 뭐 지금 한 180명, 2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5만 명 잡고 또 여기는 여학생들만 경쟁을 합니다.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채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2만 5천 명 정도,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여지네요. 2만 분의 1이 되는 확률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100만 분의 1하고 2만 분의 1은 차이가 매우 크다. 뭐 50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를 가더라도 3년을 공부하고 대학을 가서 4년을 공부하고 7년을 하고 결국 취업을 하려고 뭐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을 하려고 가는 것이고 특성화고를 와도 공부는 열심히 해서 3년간 저희 학교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데 가면 다 좋겠지만 중소기업이라고 뭐 나쁘지 않고 대기업이라고 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사공단 공무원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계고로 갔을 때는 100대 1, 1000대 1이 될 수 있지만 특성화고에 왔을 때는 10대 1, 5대 1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수치, 학교의 수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선택지를 다시 드리면 선택이 바뀌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고 의사, 검사, 판사, 과학자, 연구사 이런 사람이 될 사람들은 공부하러 가야겠죠. 특목고, 외고, 과고 가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이 빠진 곳에서 특성화고에서 나는 그래도 사무직, 회계직 가서 그래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대전여상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대전여상의 지금 현재 취업 현황입니다. 위에 게 취업이 된 거고요. 밑에가 올해 취업 의뢰가 들어온 곳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 끝난 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붙은 것 같기도 한데 취업처가 같은 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고졸 다 정규직 채용입니다. 이렇게 학생 수는 적지만 기회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전여상 하면 많이 이제 고3 언니들이 말하는 대전여상 하면 뭐 취업률, 명문, 특성화고, 좋은 선생님, 면학 분위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학교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특성화고 중에서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대전여상이 지금 대전에 상업계열이 4개 있는데 그냥 같이 있으니까 대전여상 갈래, 어디 갈래 하지만 전국의 특성화고를 놓고 보면 대전여상은 5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저희는 회계, 경영, 사무, 정보처리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회계라는 것이 중학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회계라는 것이 어렵고 딱딱할 수 있지만 막상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배워보면 회계가 제일 재미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학교입니다. 자, 들어오셔서 취업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취업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취업을 먼저 하느냐, 진학을 먼저 하느냐 차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취업을 먼저 하는 학생도 있고 저희가 이제 취업률이 70-80% 정도 되는데 취업을 먼저 하는 학생들도 있고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 20% 정도 있습니다. 또는 취업 후에 대학을 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문계 가서 반에서 1, 2등 정도 해야 인서울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180명 모집에 한 18명, 20명 내외가 공사공단을 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3년 후에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중앙대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한양대, 경희대 같은 곳을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의 한 10% 정도가 인서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업 후 후진학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뭐 다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 뭐 금융감독원,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삼성화재 뭐 이런 곳이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 이런 데 지금 갔는데 연도를 보시면 연도가 잠시만요. 연도가 뭐 12년, 13년, 14년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이제 3년 후에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연도가 뭐 12, 13, 14, 15, 16, 17 이렇게 있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갈 학생들도 3년 후에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재직자 특별 전형뿐만 아니라 취업한 후에 1년 후에도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도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 취업률 현황입니다. 근데 저희 보시면 대전여상이 지금 7번째 있는데요. 100명 이상의 학생 그룹에서 보시면 100명 이하의 학교들은 좀 빼고 보시면 4번째 속하는 학교입니다. 그 정도로 취업률도 좋고 취업의 질 역시 좋습니다. 자, 마이스터고가 뭐 취업이 잘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마이스터고 평균보다도 저희 취업률이 79%로 높은 편입니다. 자, 취업의 질을 살펴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취업률도 거의 79%, 80% 가까이 됐지만 취업의 질도 살펴보면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권의 44%, 중소기업의 56%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0만 명 실업자 취준생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곳이 대부분 공무원, 공공기관이 한 40% 정도 되는데 대전여상 졸업생들은 대전여상에 졸업하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공공기관도 되고 대기업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비율도 거의 한 2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공공기관에 18명, 금융기관에 30명, 대기업 35명, 중소기업 104명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 해 실적은 한 해 실적인데 한 해 반짝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공사공단 대기업의 학생을 취업시킨 지가 1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잘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체계적인 취업 시스템이랄지 그다음에 취업 준비 그다음에 그런 1학년 때부터의 단계적 과정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꼭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해야만 내가 취업이 잘 될 것이다. 뭐 일맥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중학교 때 성적이 국영수사가 중심의 인문교과였다고 치면 그 성적으로 일반고를 갔을 때는 거의 그 성적을 유지하든지 그 성적보다 내려갈 것입니다. 국영수사과를 거의 같이 배우기 때문에요. 근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기초과목 국영수사과를 배우기도 하지만 전문교과 과목을 또 절반 이상은 전문교과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출발선상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에 합격한 학생 중에 중학교 최저 성적이 한 184점, 한국전력기술 합격한 학생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지역인재에 합격한 학생도 있고 금융감독원에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 중간 성적의 학생들이 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수출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이런 곳에 합격을 하고요. 또 중학교 성적의 중간 성적 학생들이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곳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높은 성적 학생들이 합격하지 않는 건 아니고 최고 성적 학생들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이런 곳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학교 성적이 크게 고등학교 성적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와서 이 기회의 땅, 기회의 장소에 와서 본인이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권에 간 학생은 좀 더 성적이 낮네요. 150점, 교보생명. 교보생명이라고 했더니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뭐 보험 파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는 총무직입니다. 뭐 접수도 받고 사무 업무도 하는 그런 직입니다. 예. 중간 성적의 학생들도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친구하고 비슷한 성적이었는데 한 명은 저희 학교에 와서 삼성화재를 가고 한 명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4년제 갔는데 4년 후에 졸업한 5년 후에 그 학생은 아직 취업도 안 되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학생은 삼성화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최고 성적의 학생도 뭐 삼성화재, 여기 이제 금융권 대기업 그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사실은 대기업 채용은 좀 줄었습니다. 이건 이제 회사별로 또 그 시대 트렌드별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뭐 다 취업 잘 된다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은 공사공단 쪽에 채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공사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밑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채용이 좀 덜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저희는 취업도 잘 되기 때문에 졸업생 학교 방문의 날이 있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학교만 할 수 있는 행사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선배와 후배들이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멘토가 돼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3인 1조로 조를 꾸려서 그 선배들한테 조언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과가 2개 있습니다. IT 사무행정과, 회계융합행정과인데요. 과가 크게 다르진 않은데 IT 사무행정과 이름에서 보듯이 IT,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회계 능력을 보유한 사무행정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을 하고 내학급 있습니다. 회계융합행정과는 일반 사무, 경영지원 능력을 보유하고 회계 능력을 보유한 사무행정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는 2개 있지만 3학년 때 취업 추천은 올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과를 통폐합해가지고 취업 순위부라는 것을 작성해서 취업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필요한 직군, 이번에 뭐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 실습에 뭐 사고도 나고 학생이 죽어서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런 쪽에 보내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행정, 사무, 회계, 총무, 비서, 세무 이런 사무직의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출 분야를 구분해 놨긴 했지만 과별 구별은 사실 없고요.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순위부를 가지고 취업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있겠지만 대전여상에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 시스템인데요. 이 취업 시스템을 보시면 밑에가 대전시 평균 취업률 53%고요. 위에가
대전 여상의 취업률입니다. 79% 정도 되는데 대전 여상의 취업률에 따라서 대전시의 취업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대전에 특성화고가 10개 있고 마이스터고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있는데 이 12개 학교 중에 거의 뭐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스터고는 좀 취업률이 높긴 해요. 학생 수가 좀 적어서 높긴 한데 취업의 질을 따져볼 때는 저희가 1위라고 뭐 자부합니다. 취업처에 따른 맞춤식 지원. 저희가 저희 학교만 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면접을 갔다 오면 면접 후기를 작성하고 그런 후기들이 한 10년간 모여 있습니다. 보통 인사 담당자들이 업무를 바꿀 때 이런 어떤 면접 시스템의 면접 내용들을 매년 바꾸는 게 아니고 USB 주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모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후기집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교실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읽어보고 꿈과 희망을 갖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교실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취업 지원부라고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취업부 선생님들과 지원관 선생님께서 또 많이 노력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NCS라든지 전공심화, 금융특강, 직무체험 이런 것들 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대전 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 학교고 실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전 여상을 끼고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해야 그런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쪽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사업이라는 이름을 내려서 보내주고요. 거기에 뭐 취업 역량 강화라든지 NCS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여상에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과 후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여기 보면 일과 시간표인데요. 방과 후에 정규 수업이 4시에 끝나고 방과 후 2시간 정도는 전체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취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6시 이후부터 9시까지는 전공심화 동아리라든지 자율 동아리, NCS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장학금 준 학생이 1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교생이 540명이니까 거의 6명 중에 1명은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NCS라고 해서 할 때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직무기술서라고 해서 본인들이 각종 활동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공심화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랄지 뭐 학생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 20여 개의 전공심화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중점을 두는 게 NCS 공무원 동아리인데요. NCS가 뭐냐면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는 약자인데요. 이 NCS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공사공단들은.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하위 요소가 10가지가 있는데 주로 고졸 채용에서는 5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 조직 이해, 윤리 뭐 이런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전 여상에만 있는 것들이 뭐 학년별 체계적인 취업 교육이라든지 직무 능력, 그다음에 먼저 경험하는 취업 프로그램, 졸업생 멘토링 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인데요. 프로그램들이 워낙 저희가 많기 때문에 앞에 공연 시간이 좀 딜레이 돼서 이 프로그램들은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에 직접 가보는 거 이건 직무체험, 생생 직무체험이라고 하는데요. 방학 동안 5일 정도 회사를 체험해보고 아 내가 어느 회사 어디에 좀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는 것들입니다. 소그룹 멘토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업생들이 학교에 와서 3인 1조로 멘토 멘티를 맺어서 계속 뭐 카톡도 주고받고 못 만나면 만날 수 있으면 밖에서 만나고 해서 선배 언니들이 끌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졸업생들이나 기업체 인사들의 각종 특강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진로찾기 프로그램 원석이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이걸 이제 3개년 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학년 때 꿈꿔라, 2학년 때 도전하라, 3학년 때 성취하라 해서 1학년 때 꿈꿔라는 진로 탐색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꿈을 꾸는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이제 비전 설계. 그래서 내가 꿈을 꿨으면 직무 체험도 해보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보통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이제 완성하는 단계로서 원래 취업이 3학년 상반기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모의 면접 대회라든지 현장 실전 사전 교육, 산학 맞춤반 교육, 1대1 맞춤형 취업 지도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격증이나 직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방과 후 동아리 무료 특강. 무료 특강은 주로 토요일이나 방학 때 많이 진행하고 아까 저녁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취업 로드맵인데요. 보통은 일단 1학년 때는 ITQ, 한글, 엑셀 등 기본 자격증을 따게 하고 2학년 때는 전산회계, ERP, 회계, 인사, 생산, 물류 필수 자격증을 따게 하고 3학년 때는 선택 자격증, 4학년 그다음에 희망자는 고급 자격증. 여기서 이제 뭐 은행 텔러나 증권 투자 권유 대행사 이런 것도 따는 학생도 있고 재경 관리사라는 어려운 자격증도 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학년 때 되면 한 10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요. 많게는 27개, 적게는 4-5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특성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특성화 운영부 및 진로상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공연도 보셨지만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시설도 많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건물도 중축을 오래 했고요. 지금 옆 건물이 좀 노후화돼서 그린스마트라고 해서 학교 옆 건물을 고치려고 하고 있고 4개 동에 지금 다 리모델링을 다 한 상태입니다. 옆에 3학년 동만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면 다 고치게 되고요. 저 1층에 보면 카페가 있고 여기 옆에 브릿지 2, 3, 4층에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거는 입학하고 나서 학생들이 한 설문조사인데요. 처음에는 회계가 어려웠다고 했지만 입학하고 나서는 회계가 제일 재미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자녀분이 좋았던 점, 저희 학교가 자랑할 하자면 학생들이 인사성이 많습니다. 전국에서도 많이 소문이 날 정도로 인사성이 좀 밝고요. 그다음 학생들이 많이 착합니다. 교복 치마를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복 치마를 줄여서 입은 학생들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각자가 없습니다. 지각자도 없고 담배를 피는 학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규율이 좀 엄격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등교 시간이 좀 빠른 편이고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제 학생이 추천한 프로그램이고요. 취업 후에 어제 뉴스인가 봤더니 현장 실습생 싼 인력, 값싼 인력 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서는 취업 후 하는 일은 제일 큰 게 의사결정, 고객 상담, 문서 작성, 정보 검색 이런 것들. 보통 일반 성인들이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학생일 정도로 여기서 선임 이제 회사 가면 선임 후임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취업해서 3년 정도 후에 이제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학을 갈 때 후임으로 들어오는 대졸자들이 선배님 부르면서 또 일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공부만 하는 학교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댄스 동아리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음악 밴드 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UCC 크리에이터 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년 뒤 가지게 될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자격증 취득률, 그다음에 상업경진대회. 이건 이제 전국 상업경진대회하고 대전 상업경진대회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전에서는 따라오는 학교가 없고요.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실적입니다. 대통령 표창 2번 받았고요. 교육감 표창은 다수 받았고요.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 많은 상들을 받고 되게 우수하고 선생님도 열심히 하는 학교입니다.
세 번째로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된 관계로 좀 빨리 넘어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입학 전형은 저희가 특별 전형 90%, 일반 전형 10%로 뽑습니다. 그래서 IT 사무행정과는 72명 정원에 65명 특별 전형, 일반 전형 7명. 회계융합 행정과는 108명 모집에 특별 전형 97명, 일반 전형 1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은 특별 전형 때 일반 전형까지 지금 다 이렇게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뭐 접수를 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가집계라고 해서 지금 모집을 받아놓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 전형은 내신 성적 50%하고 진로 희망서 50%로 뽑고 있는데요. 진로 희망서는 작성하기 쉽게 QR코드로 만들어서 지금 학교에 중학교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여쭤봐서 받아보시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 수 있고 그렇게 잘 작성하시면 50% 100점 만점에 50점 맞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신 성적은 그 300점 만점에 받은 내신 성적을 50%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서 성적을 내서 뽑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100% 내신 성적인데요. 일반 전형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일반 전형에 뭐 들어오려고 하는 졸업생이랄지 재수생이랄지 농구부랄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 전형은 재학생만 할 수 있고 일반 전형은 그 검정고시랄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PT가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서 누가 손을 댔는지 바뀌어서 자 그럼 Q&A인데요. Q&A 전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이겁니다. 고등학교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까 처음에 선택하셨던 것보다는 바뀌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학 설명회를 대전 여성만 오진 마시고 다른 학교도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정보도 많이 검색해 보시고 학교 알림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중도 탈락률이 얼마나 되는지 학생들이 주로 어디로 가는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그 학교에 올해 취업이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 취업한 졸업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졸업생이자 지금은 육군항공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승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졸업자 현재 삼성화재 재직 중인 박지우이고요. 현재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통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사회학부도 재학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졸업생 국가철도공단에 재직 중인 박지혜이고요. 지금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소비자원에 재직 중인 2020년도 졸업생 임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졸업생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인 서은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졸업생 하나생명에 재직 중인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1년도 졸업생 한국삼공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남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 졸업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조윤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졸업생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예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졸업생 코리아이 플랫폼에 재직 중인 박민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도 한국전력공사 최종 합격한 3학년 재학 중인 지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국전력공사 최종 합격한 3학년 최혜리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대전해상 취업지원부장 홍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7년도 졸업생 38회 졸업생 특성운영부장 김경숙입니다. 유학생부터 뭐 중학교 성적이랄지 자격증 몇 개 있나 그런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20에서 230 어간이었던 것 같고 자격증은 18개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아 보이지만 학교 수업만 정말 충실하게 듣고 또 내가 관심만 좀 더 가진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레 겁먹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하시면 꼭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학생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군무원인 공무원. 예, 아까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중학교 성적이 다소 좀 높은 편이었는데 286점이었고요. 자격증은 14개 정도로 좀 낮게 취득한 편이었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성적이 280점이었고요. 자격증은 23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적이 중간 정도로 입학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격증은 24개 따고 졸업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성적이 한 300점 만점에서 이제 한 260점으로 기억은 하는데 그리고 자격증은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오로지 학교 수업이랑 방과 후 특강만으로 총 23개 취득하고 졸업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교 때 270에서 80 사이였던 것 같고요. 자격증은 16개로 저도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점수 230점이었고요. 자격증은 15개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성적 262점이었고 자격증은 19개 정도 취득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성적 250점이었고 자격증은 13개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운동선수를 해서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중위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은 16개 따고 졸업했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성적은 내신 239였고요. 현재까지 자격증 28개 취득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성적 293 정도로 왔고 자격증은 23개 취득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막 자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자랑을 안 했네요. 아까 이 PPT에 만들어놨는데 빠졌어요. 저희가 지금 공무원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 7명 필기를 합격했습니다. 공무원 저희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맥시멈 7명인데 앞에 IT 사무행정과가 4개 반이라 3명, 회계융합행정과가 6개 반이라 4명에서 7명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문의도 많이 오시는데 그 과도 어느 쪽에 들어가야 내가 추천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도 그냥 한 분야는 아니고 직렬이 나눠져 있어요. 저희는 이제 회계, 일반 행정, 일반 행정 회계, 관세 뭐 이런 쪽에 세무 이런 쪽에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영어, 수학을 거의 이렇게 포기한 상태거든요. 시험을 보면 다른 과목들은 좀 높은 편인데 이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학교에 와서도 그런 영어나 수학을 조금 낮아도 이게 다시 시작하는 그 기초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지 중학교 때 성적이 너무 바닥이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또 바닥일까봐 그걸 제일 고민을 하거든요. 특성화고는 보통 교과를 최저 이수 단위를 보통 맞춰요. 편제를. 그래서 2단위에서 보통 6단위 정도 있거든요. 6단위면은 6시간 배우는 거예요. 뭐 수학 그렇고 국어는 5단위, 수학은 5단위에서 5시간씩 배우는데 뭐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사공단 가려면 어찌됐든 학생이 들어와서 다른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 학교 학생 애들만 경쟁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0개 정도의 상업계열 학교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200개 학교의 학생들의
전교 1등이면 200명 아니에요? 전교 2등이면 400명이고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일반고의 전교 1등이 1,700명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니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추 또 일반고로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중학교 때 안 한 부분만큼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시험 과목이 의사소통이나 의사소통이 있어요. 의사소통이 국어하고 영어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리 능력이라는 것도 말이 수리 능력이지 그냥 옛날로 따지면 수학 개념이고 문제 해결력은 의사소통하고 수리를 좀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풀면서 실력을 키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NCS 그 책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졸 문제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와서 해서 안 될 건 없고 만약 그렇다 손치면 와서 노력할 생각을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고가 뭐 더 힘들지 않겠어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취업한 학생들한테 묻고 싶긴 한데 우선 여기 NCS 반하고 회계 뭐 세무반인가요? 그 반 중에 어떤 반에 있었던 학생인지 그리고 자격증을 딸 때 가장 어려웠던 자격증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자격증 중에서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됐던 자격증은 무엇인지 그런 게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번외로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동아리들을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저는 우선 NCS 동아리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활동을 했고요. 추가적인 전공 동아리로는 전자상거래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딴 자격증 중에 제일 어려웠던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인데요. 이 자격증은 제가 취업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금 고급 자격증을 따고자 노력했던 자격증입니다. 혹시 아까 뭐 여쭤보셨는지 네, 도움이 된 자격증도 아무래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공기업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뭐 서류에서나 또는 면접에서 조금 엑셀 능력이나 사무 능력을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교과 과목 중에서는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웠었나요? 학교 내에서 배우는 교과 과목들 중에서. 아무래도 회계 관련 과목을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배우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친구들끼리도 모르는 거는 같이 물어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노력해서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학교 들어오기 전에 혹시 아이가 미리 준비를 해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공부를 해와야 될 그런 과목이나 뭐가 있을까요? 굳이 저는 따로 공부를 하고 들어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타자를 조금 연습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ITQ 같은 자격증을 미리 따고 들어온다면 학교 들어왔을 때 더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NCS반 활동을 했고 그리고 창업 동아리에서 부장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생회 방송부 부장으로도 3년간 활동했습니다. 네, 저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NCS반 활동을 했었고요. 중간에는 공무원 반이었기도 했고 동아리 활동은 회계원이라는 회계 동아리랑 도서부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 또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NCS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고 다른 전공심화 동아리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율 동아리 중에 제가 직접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3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전공 동아리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자율 동아리로는 댄스부 활동했고 뒤에 있는 학생들처럼 학교 홍보 운영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NCS 동아리를 했고요. 그 외에 따로 한 동아리는 없고 학생회 활동이랑 반장 활동했습니다. 저도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NCS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뭐 학생회라든지 학급 임원, 반장부 반장 그리고 가끔 그 인터랙트라는 봉사 동아리, 자율 동아리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 같이 NCS 동아리 활동했고요. 그 외에 취업 포트폴리오 동아리랑 그리고 봉사 동아리 되게 많은 활동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저는
프로그래밍 동아리 3년 활동했고 그리고 2년간 반장 활동했습니다. 네, 저도 프로그래밍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2년간 지도부 활동 그리고 1년에 부반장 활동했습니다. 저는 공채반? 지금의 NCS 반인 것 같은데 공채반 3년 했고 그리고 지도부 2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이제 부반장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꼭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이라서 꼭 적극 권면드립니다.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NCS라고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한 20명 정도 내외로 모집해가지고 왜냐하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공부도 좀 시키고 자율학습도 시키고 특강도 넣어주고 그다음 토요일 날 특강도 좀 넣어주고 방학 때도 불러서 공부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관리하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교체도 뭐 학기나 학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NCS 한 학생들 중에서 전공 동아리라고 했는데 아까 회계, 전자상거래, 뭐 금융실무도 있고요. 프로그래밍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들어오시면 꼭 제가 안내하고 싶은 여기 지금 한 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공동정보영재학급 주간학교입니다. 4개 학교에 그 특성화고 상업계열 중에서 지역공동정보영재학급을 학생들을 100시간씩 이수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영재한 학생들이 출신들이 다 좋아요. 이제 그 정보영재라는 타이틀이 주는 자소서 쓸 때, 직무기술서 쓸 때 주는 단어가 좋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 취업이 잘 됐어요. 거의 지금 그 담당하시는 분이 한 10몇 년 담당하신 분 저희 특성화부장님 저희 계신데요. 엄청 고생하셔가지고 그거를 여태까지 데리고 왔는데 한 15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면 좋습니다. 저희가 한 26개 자격증 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워드, 커말, 전산회계하고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다음 회계는 전산회계, 그다음 AT, 그다음 FAT, TAT 뭐 그런 것도 있고 ERP도 ERP 회계, 인사, 생산, 물류 뭐 1급, 2급 따면 이 개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는 게 좋고 특별히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아까 커말 1급 얘기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저 학생 열심히 한 거고 커말은 보통 2급 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게 하려고 금융 관련 자격증, 증권 투자 권유대행사, 펀드 투자 권유대행사, 은행 텔러 이런 거 따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자격증을 애들이 많이 따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제가 볼 때 회계 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세무예요. 세무. 참 세무실무 동아리도 있긴 한데 세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세무를 잘 해놓으면 전산세무 2급도 어려운 자격증이거든. 그걸 따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공부는 본인이 부족한 거 해야 되겠죠. 아까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를 해야 되고 국어가 부족하면 국어를 좀 해야 되고 타자도 해놓는 건 좋고요. ITQ 자격증 같은 경우는 따고 들어오셔도 되고 안 따고 들어오셔도 돼요. 학교에서 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따고 들어오시면 애가 수업 듣는데 약간 이제 자신감은 붙겠죠. 성취감도 있을 테고 자아 존중감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부족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공무원 시험이 국어, 영어, 한국사예요. 그래서 제일 과락이라든지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영어예요. 국어나 한국사는 8, 90점 나오거든요. 100점도 나오는데 영어가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등학교 생활하시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혹시 각 학년마다 꼭 해야 할 게 있는지 그리고 회계 그 과에서 선택 과목들이 있던데 혹시 차이점이 어떤지 여쭤보려고. 저는 1학년 때 1, 2학년, 3학년 전부 다 봤을 때 저는 학급 반장 활동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도 학급 반장 활동은 꼭 해봤으면 좋겠고 그 학급 반장을 하면은 저 뒤에 있는 저 친구들처럼 학교 홍보 운영팀이라는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활동을 저는 자소서나 면접을 볼 때 가장 유용하게 썼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학급 반장은 꼭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선택 과목은 IT 사무행정과랑 회계 융합 행정과랑
1,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배우는 베이스는 다 회계로 비슷합니다. 근데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3학년 때도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IT 행정과는 중점을 두게 되고 회계나 세무 쪽으로 회계 융합과는 좀 더 그쪽으로 중점을 두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저희가 지금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예요. 내년부터 특성화고는 직업계고 학점제를 해서 했는데 저희 과가 두 개가 유사해서 학점제가 학과 내가 있고 학과 간이 있어요. 학과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하나 있고 학과 간. IT 사망학과에서 회계융합과를 선택했어요. 내가 IT 사망 컴퓨터 하고 싶어 들어왔는데 보니까 회계가 더 재밌네. 그럼 학과 간으로 해서 회계융합 행정과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회계로 들어왔는데 나는 이쪽 과목이 더 재밌어. 그러면 IT과 과목 그 학과 간 선택을 하시면 되고 학과 내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학생들이 빠지지 않게 저희가 1학년 때 회계 원리하고 상업경제하고 이런 기초가 되는 회계 정보 시스템하고 이런 기초 기본이 되는 그 과목은 다 필수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때 가서 이제 저희가 과목 안내서하고 해설서하고 설명서를 다 이제 안내할 거예요. 입학하고 나면 그때 선택하시면 돼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격증 숫자로 보면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자격증이 말고도 본인이 취업을 할 때 있어서 나만의 강점은 이거였다, 이걸 어필했다라는 중점이 있으시면 한 분씩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드림비전 발표 대회가 되게 제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전교생 3학년 빼고 거의 1000명 가까운 전교생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연습하면서 생긴 담력 그리고 저만의 이제 색을 찾을 수 있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서 이게 면접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NCS 반이라고 칭하는 소위 좀 상위권 친구들과 달리 성적이 중상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성적이 부족한 점을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작은 뭐 독서 감상문 대회나 아니면 발표 대회, 웅변 대회 등등의 모든 대회들은 다 좀 출마하고 좀 지원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영재 공동 학급 활동이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심화된 프로그래밍 기술 관련해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할 때 면접관들께서 지역 영재 공동 학급이 무슨 학급이냐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독서가 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책 읽는 습관도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 두 줄, 세 줄 이상 넘어가면 독해가 안 돼가지고 못 푸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 NCS 문제는 지문이 길거든요. 그래서 속독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도 좀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프로그래밍 전공 동아리 하면서 그 대회 뭐 상업경진 대회나 아니면 기능경기 대회 이런 대회를 나갔었는데요. 이런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조금 다른 면접자보다는 특이한 이력 같아서 그런 부분이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외부 활동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어필을 했던 것 같고 그 외에 직무체험이나 뭐 학교에서 보내주시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해서 회계에 관련된 직무 능력을 쌓았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저희 취업 포트폴리오 동아리에서 대회를 나가게 되면서 자소서나 면접을 보게 되면 필요한 스킬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뭐 방과 후에 진행되는 자격증 특강이라든지 학교 수업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자격증 관련해서 한 게 가장 큰 도움이 됐고요. 그게 이제 면접에서도 말할 때 자격증 개수를 꼭 말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꼭 말하면서 뭐 힘들었던 거나 어려웠던 거 자격증 떨어지면서 뭐 실패했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극복해냈다라고까지 어필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하면서 제일 제가 어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부분이 학생의 지도부원 활동하면서 아침에 엄청 일찍 등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 7시쯤에 등교를 했었는데 면접 때
저는 학교를 다닐 때 학생회 지도부 활동을 하면서 7시까지 항상 등교를 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면접관 분들이 아침에 한 번도 지각을 안 했느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게 성실함을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 정보영재학급 저도 이수를 했는데 면접에서 뭐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들 중에서 너가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소통 능력이나 이런 능력 얘기하는데, 저는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 정보영재학급을 좀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 볼 때 저의 강점을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학교 활동을 하면서 3년 반장, 그리고 동아리 부장, 그리고 학생회까지 활동을 하면서 제 책임감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면접 볼 때 책임감을 말씀드리고 제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또 아까 질문하셨던 분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서 말한 친구처럼 뭐 학급 반장, 뭐 동아리나 학생회처럼 학교 내에 정말 좋은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기소개서 한 줄, 뭐 면접 한 문장 더 얘기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취업에 가장 도움됐던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직접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공심화 동아리 말고도 자율적으로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동아리를 직접 자율적으로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유기견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습이 쏟아져 나오는 지원자들 중에서 저희 봉사 정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제 따로 대외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했고, 또 이제 또 다른 동아리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통과 이제 그 상황에서의 이제 저희가 책임감을 길러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 동아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그 책임감도 갖게 되었고, 또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봉사 활동을 계속 쌓기 때문에 그것도 저의 이제 하나의 커리어가 됐고, 그걸 이제 면접과 자소서에 잘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면접에서 꼼꼼함과 전문성이 저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학교를 다닐 때 2가지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부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또 차장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도서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책이랑 접하는 시간이 많고, 또 독서 토론을 하면서 또 책을 빨리 읽는 속독 스킬도 익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런 능력도 많이 길렀던 것 같고요. 또 꼼꼼함이라고 치면 이제 회사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제가 회계원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산세무 2급이랑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땄고요. 그때 회계 프로그램을 많이 접하면서 꼼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입사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저의 능력이 조직 생활력인데요. 저는 일단 3년 동안 학생회 방송부 부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1학년 때에는 가장 막내로서 그 선배들의 관계도 챙길 수 있고, 기본적으로 방송부에는 부원들이 2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20명 가까이 되는 부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점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년 동안 학생회로 활동하였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회가 총 9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부로 활동을 했는데 저희 부서가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학생회 공통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른 책임감과 성실함을 면접에서 어필했더니 면접관분들께서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면접에서 적극성을 항상 어필했었는데요. 2년 동안 학급 반장으로 활동하고 동아리 부장이나 영재학급, 그리고 학생 기자 등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에 항상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에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때 실패했던 경험을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잘 녹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경험이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내면 충분히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시간 관계상 좀 그냥 몇 개 넘긴 부분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 지금 오늘 날을 새도 설명을 다 못해요. 그거는
입학하셔서 또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그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여기 지금 PPT가 좀 바뀌어서 설명을 못했는데 저희가 장학 퀴즈 최근에 했어요. 그 뭐 대원외고하고 외고들 몇 군데 하고 우리 학교 학생하고 해서 우리 학교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나? 나수현 학생이에요. 저 학생인데 지금 2학년 학생인데 외고 학생들하고 장학 퀴즈 2번 경쟁해서 2번 다 1등을 했습니다. 예, 잠깐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라수연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으로 재학 중이고 여기 다른 선배님분들에 비해 모자란 것도 많지만 이번에 좋은 기회로 EBS 장학 퀴즈에 나가게 되어서 소감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올 때 내신 298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가 대전 지역의 취업 명문이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잘 지원해 주셔서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1학년 때 경제탐구 동아리라는 전공심화 동아리에 들어가서 팀매경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도 저희 학교가 항상 전국 우승을 차지하는 우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욕심 있는 친구들은 그 동아리 참여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동아리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다른 학교 친구들도 사귀고 또 아직까지 특목고와 인문계에 비해 특성화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특성화고가 전혀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